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985년 금성 소프트웨어로 설립돼서 2004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OLED 및 TFT LCD 등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TV 33.6%, IT 41.5%, 모바일 및 기타 24.9%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해외 판매망은 미국, 독일, 일본, 대만, 중국 등의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웨어러블용 원형 OLED 패널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9조 8,780억 원, 영업이익 2조 2,30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조 3,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대형 및 중소형 OLED 패널의 출하 확대와 IT 패널 수요 호조 및 LCD 패널의 가격 상승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실적,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의 잠정실적은요. 반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전의 예고편입니다. 정정 공시가 단순 오기로 인해서 있었기 때문에 내용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입니다.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5조 6,073억을 기록하면서 1분기,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13.3%가 감소됐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영업손실 4,883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3,820억 원을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1분기 대비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19.5% 매출액이 감소됐고요.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또한 당기 순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는데 이게 무려 한 8분기 만에 처음 적자를 좀 기록한 이 말 그대로 좀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공시인데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채택기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이다. 상기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자료고 일부는 회계 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실적 발표 후의 자료는 공시 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고 실적 컨퍼런스 콜은 투자자 편을 위해서 IR 홈페이지에 웹캐스팅, 병행 방식으로 컨퍼런스 콜 내용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결국 2분기에 적자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5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좀 이 중국 코로나19의 봉쇄에 따른 어떤 이 사업 부분의 피해가 좀 크지 않았나. 자, 이게 1차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 LCD 패널 가격이 너무나 가격 하락의 폭이 좀 컸습니다. 이 관점에서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이 8분기 만에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 중국 코로나19의 봉쇄 장기화로 인해서 부품 소급이 좀 지연됐고요. 이에 따른 세트죠. 완성품의 제조가 좀 늦었다. 이렇게 좀 밝혔고 두 번째는 LCD 패널의 가격 하락의 요인이 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익 감소 요인이 좀 크게 작용됐다. 그런데 OLED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적 호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령에 따른 1분기 기조 실적이 2분기까지 그 여파가 있었다. 두 번째, LCD 패널 가격의 가격 하락 요인이
지금 실적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봉쇄 조치와 그리고 LCD 패널의 가격 하락 이렇게 두 가지를 LG 디스플레이의 영업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남은 하반기에는 좀 적자를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전망이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그럼 회사 측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내용과 별개로 회사가 이제 컨퍼런스 콜, 기업 IR, 기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회사가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LCD 사업 부분에서 발을 빼겠다. 즉 네. 철수를 시사했죠. 올해 초에만까지만 해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LCD 사업 부분을 전량 사업 중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향 이 매출 부분이 상당히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 수주 효과로 좀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게 수익성의 제고 관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시장 판도도 바뀐 과정에서 사실 LCD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성을 크게 제고할 수 없었던 상황. 즉 중국 시장의 이 저가 공세 사실상 이 경쟁력을 좀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 OLED 이 TV 쪽의 어떤 사업 역량, OLED 패널 쪽의 사업 역량을 좀 더 집중하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좀 수립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봤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6기 발광 다이오드죠. OLED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투명 OLED 등 신기술을 앞세워서 전체 TV 시장이 현재는 좀 부진하지만 고부가가치 TV 라인업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TV용 LCD 패널 부분의 생산을 내년에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대표님 그럼 이거는 좀 옳은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는 점진적으로 지금 이 패널 가격의 급락과 중국 시장에서 저가 공세가 너무 심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돼요. TV 관점에서는 지금 LCD TV보다는 LED, LED 다음에 OLED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뭐 과거의 자체 발광 스스로 빛을 구현한다. 자, 그래서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이 TV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편화되었죠. 처음에 개발 양산이 시작되었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고가였습니다. 네. TV 한 대에 뭐 8천만 원까지 제가 목격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한 400만 원, 500만 원대 지금 뭐 100만 원대는 제가 적은 인치에서는 좀 보긴 했지만 네. 그래도 대형 인치대에서는 그래도 300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좀 형성한 과거에 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격대보다는 많이 보편화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LCD의 수요보다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 LCD 시장도 OLED 이 시장으로 좀 대치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즉 개발 양산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서 사실상 이 단가, 양산가액이 좀 싸지면 싸질수록 LCD 시장은 좀 잠식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성장의 어떤 이 파이나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요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OLED TV 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지금 LG가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고 제가 이미 10년 전에도 상하이에서 이 가전박람회에서 실제 목격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쇼룸에서 이 책받침 모양의 디스플레이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 그런 부분들도 머지 않았다는 관점인 거죠. 점진적으로 소재 고도와 그다음에 가격 안정성, 생산 수율이 증가되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이 고부가가치 사업의 라인업으로서 디스플레이 산업도 고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즉 저는 점진적으로 LCD 사업 부분을 철수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전체적인 매출 포지션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잠깐 포지션을 좀 볼까요? 네네. 주요 매출 포지션 부분을 보면 회사 뭐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TV와 IT 그리고 모바일용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TV용 패널과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용 패널 그리고 스마트폰용 패널인데 여기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의 상당수는 이 OLED 패널로 공급이 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모니터 일부와 TV 일부는 LCD 패널이 아직까지는 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양산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인 어떤 생산 축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점진적인 LCD 사업 부분에
중단이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철수한 것은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대표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OLED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또 확대를 단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매출 포지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1분기의 전체 디스플레이 비중 중에서 TV가 26%, IT 부분이 47.8%, 모바일이 26.2%인데 지금 TV라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가형 TV가 점진적인 이 교체 주기가 상당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의 교환 주기는 뭐 최근에 너무 빠른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바뀌는 사람도 봤고 네네. 1년 단위로 바뀌거나 최소 2년 약정 끝나면 대부분 바꾸죠.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게 판매 수율 관점에서는 이 LG 디스플레이향 이 디스플레이용 패널은 아이폰에 적용되는 수율 사양 요건들이 좀 있고요. 자, 이 파일을 좀 양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TV의 교체 주기는 상당히 그 교체 시기가 좀 더딘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 OLED TV의 어떤 고가 전략 안에서 보편화된 양산 가격이 좀 더 낮아지는 케이스, 즉 판매 가격이 크게 좀 인하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점진적인 매출 포지션이 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저는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올해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에 뭐가 있죠? 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 효과가 뭐 그거 한 10년 전 얘기다, 15년 전 얘기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래도 지표상에 명확합니다. 지금 이 올림픽이나 이 국제 스포츠 경기에 이 특수 효과가 좀 있어요. 네네. 사실은 성수기 관점에서 뭐 이 TV 부분의 판매 호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양산 부분에 대한 이 개발이 3분기 내지 4, 4분기에 본격적인 판매로 좀 인식되는 구간에선 부분적인 실적 회복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OLED TV의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관점과 또 월드컵 특수까지 반영을 한다면 그래도 점진적인 성장 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함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지금 1분기 실적 자체에서 일단 1분기 실적 기조 여파는 그래도 흑자 기조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덜했는데 2분기 어닝 쇼크 기록을 하면서 과연 3분기 기조까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예측상에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봉쇄령을 좀 차지하더라도요. 지금 LCD 가격의 패널 가격 하락 요인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게끔 만든 계기점이 됐다는 점. 이 점이 좀 매우 중대한 포인트고 당장의 매출 유형의 감소 요인은 좀 있겠지만 3분기 기점에서는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은 TV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판매 호조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손익의 폭이 예측 시장보다는 지금 한 4천억 원대 예측했던 증권가 예측 손실보다 더 확대된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지만 3분기에는 그래도 이 손실의 폭을 좀 다소 만회하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 지금 살펴보면 오늘 2.6% 15,45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의 낙폭 지점에서는 실적 우려감들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저점 영역대 구간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이 판가 이 LCD 패널 판가 인하로 인한 이 손익의 감소 요인은 충분히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회사의 강점인 이 OLED 패널 출하량의 좀 증가 부분은 점진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크게 제고할 것. 자, 저는 이걸 뭐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현 구간 저는 바닥권 구간이라고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좀 보는데 13,000원에서 14,500원, 13,000원에서 14,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3분기 기조 실적도 물론 뭐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내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아가는 관점에서 어닝 쇼크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의 개별 사업 부분에 우리가 측면을 좀 본다면 올레디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세는 매수 메리트가 좀 충분하지 않겠나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3,000원에서 14,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예상보다 일단 3분기에는 좋은 성적은 내지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손실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 함께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핸디소프트입니다. 핸디소프트는 2009년 11월 설립돼서 2016년 11월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그룹웨어, 협업 솔루션 등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및 금융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 구축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하며 국내 기업용 지식 포털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부문별 고객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1,200여 개 기업 및 190만 고객을 통해서 검증된 제품으로 그룹웨어 부분에서 솔루션 인지도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70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 당기순이익은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6%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이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회사에 관련된 사항들이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 여부가 공시 규정상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인데 제목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이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죠. 조회 공시 요구의 내용입니다.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오후 12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조회 공시가 있었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바로 답변을 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부인입니다. 일단 답변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확정과 미확정, 부인, 사실무근 중요, 정보 없음.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확정이라는 것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이 확정됐고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의 어떤 내용들, 계약 체결 완료 일자는 또 며칠 날, 임총 관련된 일자는 며칠 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는 경우에 확정 공시고요. 미확정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 미확정. 지금은 부인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좀 밝히는 건데 답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시 책임자 명으로 공시가 됐는데 제가 이 보도자료의 배포 기준 이게 굉장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정말 이 부분은 좀 이 금융당국에서 좀 강하게 좀 제재 조치가 좀 왜 안 되는가. 제가 이 코너를 거의 한 2년 넘게 이 공시 분석 관련된 코너를 좀 진행하면서 네. 이게 체감상의 케이스가 한 10번, 한 2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SK가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뭐 NH투자증권이 뭐 네. 주관사고 알고 보니까 다 사실무근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수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또 사실무근. 회사는 알지도 못하는 아무런 이 관련이 없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 보도자를 통해서 나와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기대감을 갖고 정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 사볼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죠. 제가 이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관련된 기사 문화를 찾아봤습니다. 냉정하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네. 이 최대 주주의 이 경영권 매각 관련된 이 의문의 기사가 없어요. 없는데 도대체 어떤 기사를 보고 이 조회 공시가 나갔느냐.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 종목 토론방에 어느 분이 이 복사해서
이 올려놓은. 자, 그걸 제가 찾은 겁니다. 즉 기사를 내렸다는 것이죠. 더벨발 보도였는데 내용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코스닥 상장 계열사인 이 오상그룹의 코스닥 상장 계열사 핸디소프트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에 나섰다. 원매자와 가격 협상이 막바지에 달한 상황. 그리고 그룹웨어 등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핸디소프트가 편입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중단했는데 이에 따라서 경영권 매각은 나섰고 원매자와 가격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어요. 물론 중문 이후에 하단 내용들까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기사가 배포가 됐었고 회사가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서 부인을 하자 이 문안을 급하게 좀 내린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걸 보고 투자를 했던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원인점으로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나게 된 배경이 돼서 매우 궁금해지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매각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지. 왜냐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는 케이스가 크다는 것이죠. 네. 경영권 매각 또는 인수 매물에 대한 어떤 흥행 요소에 대한 고려감,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단기적 관점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오보였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사 삭제하고 난 이후에 이 투자자들만 피해를 좀 본다면 굉장히 좀 불공평한 게임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원매자와 가격 협상이 막바지에 달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꽤나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매각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 회사는 공식적인 부인을 했다는 것은 또다시 회사가 지금만 부인을 한 거야. 다시 이 계약 관련된 부분으로 공시가 곧 나오겠지라고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종토방 가시면요. 회사가 우리 사실 아닙니다. 중요 정보 없습니다. 부인했는데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해요. 최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지사.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무상증자 가능성을 또 제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급등을 했었죠. 그랬더니 회사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우리 무상증자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자진 상장 폐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핸디소프트의 조회 공시 요구에 따른 이 풍문던 보도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부인, 우리 매각 안 합니다가 팩트인데 다시금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회로를 좀 돌리는 매우 잘못된 이 투자 습관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투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 관점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면 네네. 이게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상 이 보도자를 통해서 공개가 좀 되다 보면 네.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이 부분은 금융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투자자를 좀 보호해야 되는 어떤 국면들이 아닌가. 제목도 너무 자극적이게 좀 나왔죠. 최대 주주에 확인한 결과 핸디소프트 3년 만에 M&A 시장 매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 경영권 매물로 나왔다. 이게 이런 판단이라면 투자자가 솔깃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사는 아니다. 공식 부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최대 주주 경영권 매각은 아직은 없다. 자, 이 점을 좀 우리가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 측에서 공식 부인을 했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보니까 경영권이 매각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 당시 히스토리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과거에 핸디소프트의 경우에는 회사가 상장 폐지 국면까지 갔다가 현재 사업 부분, 이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분사해서 다시금 재상장시킨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어떤 이 히스토리는 이 분기 보고서, 회사의 최근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좀 나와 있는데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설립일자와 존속기간에 관련된 히스토리들이 좀 잘 정리가 좀 돼 있거든요. 회사는 2011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에 물적분을 통해서 자원 개발업을 영위하는 핸디소프트 홀딩스와 소프트 사업을 하는 핸디소프트 분할로 신설된 이후에 임직원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서 관련 사업 부분,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양수받아서 현재에 이르게 좀 된 것이죠. 2011년 다산 네트워크스가 흡수합병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그룹 안에서
다시금 5상급으로서 좀 매각이 좀 되면서 지금 2011년 12월에는 다산 SMC의 흡수 합병된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다시금 재상장을 이뤄냈는데 지금 상장 이후 설립일 과정에서는 코넥 시장에 한번 들어갔다가 코스닥 이전 상장까지 좀 거쳐온 이런 뭐 히스토리가 좀 있었고, 관점에서는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에 편입된 이후에 오상그룹, 지금 관계 회사는 뭐 오상자이엘이 있습니다. 네네. 상장법인이죠. 지금 오상그룹에서 편입 이후에 현재 3년 만에 좀 매물이 나왔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이 좀 보여지고,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 주인이 여러 차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사업적인 시너지가 오상그룹 안에서 없었기 때문에 매물에 관련된 어떤 의혹이나 또는 추문 기사가 좀 아니었나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권 매각의 히스토리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업 부문을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업의 매출 포시는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을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의 단일 사업 부분입니다. 회사는 용역 매출로 구분이 되지만 용도가 좀 다릅니다. 핸디 그룹웨어의 비즈플로우,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 용역 사업과 유지 보수. 즉 회사는 핸디 그룹웨어라는 이 자체 기업의 이 경영 환경을 좀 제공해주고 혁신적으로 좀 이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자 솔루션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룹웨어라는 것은 회사의 자체 이메일, 회사의 전자결제 시스템, 회사의 뭐 관련된 협의 사항에 대한 어떤 폼을 좀 공유하는. 가령 지금 이 서면으로 되는 이 결제 시스템은 뭐 우리가 뭐 대리, 과장, 뭐 부장, 이사, 대표이사 서명 받고 종이에서 종이로 좀 올려갔던 네. 과거 시스템이 요즘은 전자결제죠. 근데 전자결제가 이 해당 부서 안에서 대표이사까지 보고를 하게 되면 협업이 좀 안 됩니다. 가령 뭐 영업팀과 생산팀과의 어떤 이 수율 관점에서 전체 캐파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제 라인에서 좀 배제가 된다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 그룹웨어라는 것은 부분적인 어떤 결제 라인 안에서는 참조 형태의 어떤 결제를 통해서 같이 사업 부분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경영 솔루션을 우리가 그룹웨어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 그룹웨어 관련된 용역 매출이 51.6%, 이를 다시금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48.4%다. 그럼 점진적으로는 핸디 그룹웨어 비즈플로의 이 용역 매출과 유지 보수 관련된 매출액이 전부다. 제품 설명을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자결제, 메일 게시판, 일정 관리 등의 기록 관리,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과 소통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이다. 그리고 용역 매출 부분에서 유지 보수는 이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과 유지 관점, 부분적인 오류나 잘못 제출된 어떤 문서들에 대한 관련된 이 전자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 사용 지원이라든가 이 솔루션을 좀 지원해주는 유지보수 업무로 구분되는 상황인데, 매출 상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점진적인 매출액이 좀 증가 추세가 지금 2020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1분기인데 매출액의 증감폭이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네. 큰 성장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 거래선을 통해서 점진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성장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령은 좀 아니지만 안정화 단계의 관점에서는 이 수익성을 좀 크게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봅니다. 연결재무제표 1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매출액 1분기 매출액 38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손실은 4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요 9억 6천만 원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 1분기 영업손실 기준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좀 해줬는데 매출액의 증감폭은 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금 영업손실을 좀 기록했다는 이 관점은 점진적인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업의 역량 부분이 점진적으로 이 매출 증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3년간의 매출 증감폭은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 성장성을 좀 크게 가져갈 만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핸디소프트 지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3% 하락한 4,140원. 바로 7월 22일까지 이 부분인데 회사 매각 기대감이 소폭 반영되고 난 이후에 회사 부인하고 나니까 바로 주가가 오른 만큼 떨어진 구간이었죠. 자, 요 구간인데 자, 애석합니다. 과연 이 보상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회사는 부인을 했고 구체적인 이런 매각 사실에 관련된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네. 이를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회사가 조회공시의 부인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기사는 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이런 어떤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케이스가 저도 현업에서 제가 근무했을 때 참 이게 비도덕스럽고 굉장히 이 투자자들에게 좀 안 좋은 사례다. 이건 뭐 회사의 비단 잘못이다라고 판단하진 않지만 회사가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오히려 또 적극적인 행보를 좀 더 펼치면서 우리 매각 안 합니다라고 바로 반박 기사를 좀 냈으면 어땠을까.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즉 회사도 책임은 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오른 만큼 반납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선상에서는 지금 하락 시그널이 좀 맞습니다. 여기서 더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요령은 없기 때문에 추세 관점 4,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을 드리지 좀 않겠고요. 당분간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핸디소프트 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 4,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접근 금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핸디소프트 알아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포인트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